원전 섹터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하는 그런 표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주 입장에서는 썩 좋은 영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소액 주주분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시장 참여자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다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적인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원전이라는 산업에 대한 전망과 실제 주가의 움직임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괴리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러면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원전 섹터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10분한테 물어보면 9분 정도는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정보화 시대죠. 실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원전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만 가지고 주제를 써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원전주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본능이라는 것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본래 자기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오른다 혹은 내린다 라는 두 가지의 말을 들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회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고만 뇌에 입력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진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과 움직임 자체가 비범하죠.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은 타이밍의 싸움이지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간에 내 계좌에 수익이 찍히면 좋은 주식이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나에게 손실을 주는 종목은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공감을 하실 내용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그야말로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엇에 열광했습니까? 거의 모든 자동차가 얼마 안 가 전부 전기차로 바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전기차의 침투율이나 전망이 그만큼 강렬했죠.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산업의 방향성은 명확했죠.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2023년에는 이미 2025년, 2026년, 심지어 2027년에 벌어들일 실적과 기대감까지 무려 2년에서 3년치의 미래를 단 몇 개월 만에 전부 주가에 끌어와서 태워버렸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밸류에이션의 조기 반영이라고 합니다. 산업이 망했나요? 아닙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미래입니다. 하지만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산업은 성장하는데 내 계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꿈의 크기만큼 치러야 할 시간의 값을 너무 비싸게, 너무 빨리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밥을 가불해서 미리 배 터지게 먹었으니 소화가 될 때까지, 즉 실적이 주가를 따라올 때까지 주가는 굶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한 법입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 섹터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원전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 SMR이 세상을 바꾼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마저도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죠. 네, 다 맞는 말입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호재들이 과연 지금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을까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PBR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최대 1.5배였던 게 지금은 6.4배까지 올라온 시점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시장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미래 인프라 플랫폼처럼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기대감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에서 중기 성장 스토리를 미리 끌어온 다소 리스키한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이상 실적이 나중에 반드시 따라와줘야 정당화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지 확인하려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주가는 지루한 횡보나 고통스러운 가격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훌륭하지만 주가는 쉴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지금 와서 남들이 원전 섹터는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외칠 때 여기서 우리는 이미 파동은 하나 나왔구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지금 참여 중인 스터디 그룹에서도 서로 모여서 다양한 산업 전망을 브리핑하고 때로는 실력도 뽐내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솔직히 실력자들만 모이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가 투자한 자산이나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기준이 조금은 부족한 케이스를 꽤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운이라든지 타이밍이 잘 맞아서 돈을 번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여럿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직장인들이 각종 정보라든지 주가의 상관관계를 좀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식견까지 갖추기에는 조금은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때로는 어떠한 정보보다도 그 이상의 가치를 주기도 하고요.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원전이라는 산업은 저도 좋아하는 업종이고 AI 전력 수요 때문에 대세라는 것은 100% 동의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도 무조건 우상향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근데 11월 중순부터는 제가 몇 차례 강조드렸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 드레싱 기간이 중첩되죠. 쉽게 말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올해 이미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거나 확정 수익으로 만들어야 되는 비중이 큽니다. 그렇게 해야 연말에 성적표가 예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순부터 대형주들, 조선주라든지 전력주, 변압기 관련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원전주들, 특히 많이 올랐던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매수세가 몰리기 좋은 로봇주나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수급의 분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의 흐름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보통 이러한 국면을 개미 투자자들 피말리기 장세라고 표현합니다. 해외 프라이스 액션 이론에서는 블리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직역하자면 출혈이라는 뜻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둘 매도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한 매도는 매도를 불러와서 마치 중력이 작용하듯 주가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블리딩 장세의 클라이막스, 즉 다시 반등 국면으로 가기 위해선 개인 투자자들의 항복이 먼저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간 조정이 필연적이죠.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횡보나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악랄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내 소중한 자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터디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코스닥 국면이 연말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2000년대까지는 연말부터 시작된 코스닥 장세가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2010년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늘어나면서 코스닥 중심의 장세가 4월까지, 즉 봄까지는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첫 번째로 남들이 쉬어가는 업종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같이 쉬어가는 전략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이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좀 쉬어갈 거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놓고서 수급이 붙어주는 혹은 수급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업종에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저는 그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100번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자료만 보셔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신용 매수가 얼마나 집중됐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용거래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 전용 수단이죠. 기관이나 외국인은 신용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이 되기 전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매수 비중이 40% 수준까지 치솟았던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레버리지 비중이 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는 투자 경고를 받으면서 위험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신용 투자가 신규로는 불가능한 상태라 공여율이 더 이상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경고를 받은 이유 역시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몰렸기 때문에 나온 조치입니다. 즉 신용은 막혀있고 기존의 신용 물량은 시간과 가격으로 정리되는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반등의 시점도 가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 물량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매매, 자발적 상환, 그리고 만기 도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죠. 보통 이런 과정은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신용 과열이라는 프레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특히 신용 물량이 가장 견디기 힘든 조정은 가격 조정보다 시간 조정, 즉 횡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도 급락이 아니라 횡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들이 가격 등락에 크게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대 매매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적어도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유동성 반응이 좋은 업종에서 트레이딩을 병행하면서 이 종목의 시간적 조정 장세를 기다리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봤고 지금 시점에서 큰 기회를 가진 두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아직 시장이 눈치채지 못한 바닥권에 있는 보물 같은 기업,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개월 동안 무료로 진행하는 공부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걸 함께 공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의 실적이나 재료만 보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입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던지는 게 아니라 왜 이 타이밍인지,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근거가 뭔지를 수급의 주체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체크합니다. 현재는 종목명, 핵심 포인트 정리 자료, 흐름 설명까지 전부 100%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요. 이건 광고가 아니라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무료 스터디방 입장란에 체크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 링크 전달받으실 연락처만 작성해서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3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흐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신 단계입니다. 왜 지금 로봇 관련주와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코스닥의 강세 효과가 언제까지 나오는지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특히 바이오의 경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 바이오가 연말에 뜨는 것은 시장의 오랜 공식입니다. 매년 1월에 열리는 가장 권위 있는 제약 바이오 행사, JP모건 헬스케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대거 참여하고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오는 이 행사를 기대하며 큰손들은 늘 연말을 이용하여 미리 선점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긴급 부스터까지 장착하고 있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 업종은요?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맞습니다. 추가로 역대급 시장 예탁금 규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5조 원대의 폭발적인 유동성과 예정된 각종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이 강력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흡수할 수 있는 최종 대장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10배 이상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석하며 준비했습니다. 고생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의 방향성과 매매 전략도 꾸준하게 체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장 안에서 꽤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되었던 제약주들이 탈모라는 강력한 테마가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제약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까지 수급이 한꺼번에 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과 비만약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 주춤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는 정책과 테마가 결합되면서 관련 종목들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금리는 구조적으로 인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에서는 제약 섹터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죠. 이미 크게 오른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다음 대장주를 미리 선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노후까지 아프지 않고 돈 걱정 덜하면서 편안하게 살다 가는 삶. 그래서 그동안 제약주라고 하면 대부분 암 치료제에 주목해왔습니다.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병이 암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제약 섹터 안에서는 큰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회사 기술력이 좋다, 임상이 어떻다, 이런 표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솔직히 뉴스 몇 개만 보셔도 이미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 섹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왜 전 세계 부자들은 이 관점으로 제약을 보기 시작했는가? 제가 12년 가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크게 급등하는 섹터와 종목들은 대부분 인간의 기본 욕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욕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 특히 남성 투자자들이 강합니다. 두 번째, 더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 과거엔 여성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남성도 예외가 아니죠.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망. 네 번째, 돈과 건강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이 찾는 여행, 레저, 스포츠 같은 즐거움. 이 네 가지 욕망을 훌륭하게 채워주는 섹터와 기업은 항상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고 결국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한번 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로봇, 왜 필요한 걸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람을 대신해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풍요롭게라는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쉽고 편하게 돈 벌고 싶다는 욕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운전조차 사람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는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동차 형태의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 AI 섹터가 왜 아직도 끝없이 움직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제약 섹터는 어떨까요? 과거의 제약은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주로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즉 제약 섹터는 이제 단순한 헬스케어가 아니라 뷰티 섹터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환자들을 위한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더 예쁘고 더 멋진 나를 위해 지갑을 여는 시장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유럽 전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벤츠도 아니고 BMW도 아닙니다. ASML 그리고 루이비통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 기업들을 뛰어넘었던 회사가 하나 있죠. 바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만든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건강관리 비법이라며 언급하면서 더 유명해진 약이죠. 물론 비만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합병증이 걱정돼서 위고비 맞는다는 분 많이 보셨나요? 제 주변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즉 더 쉽고 빠르게 예뻐지고 멋져지고 싶어서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약 섹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제약은 더 이상 질병만 치료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건강 플러스 아름다움이라는 훨씬 더 큰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커진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 중 하나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휴젤입니다. 제가 앞에서 제약은 이제 헬스케어를 넘어 뷰티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논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휴젤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젤은 보톡스와 필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같은 경쟁사들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휴젤을 먼저 짚는 이유는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시장, 미국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보톡스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입니다. 동시에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레티보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됩니다. 올해 1분기 미국 매출이 약 38억 원이었는데 3분기에는 215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특히 휴젤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이른바 3대 핵심 시장을 모두 뚫은 국내에서 드문 케이스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두 번째, 숫자가 말해주는 수익성입니다. 휴젤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50%에 근접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팔면 50만 원 가까이가 이익으로 남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웬만한 제조업에서는 나오기 힘든 수치입니다. 국내 시장이 가격 경쟁으로 마진이 깎일 때 휴젤은 일찍부터 시선을 해외로 돌렸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에서 죗값을 받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질 좋은 매출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 발목을 잡던 가장 큰 리스크가 정리됐다는 점입니다. 휴젤 하면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메디톡스와의 소송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해 왔는데 작년에 미국 ITC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핵심적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이슈들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과거처럼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기업 전체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즉, 가장 큰 리스크를 지나왔고 이제는 성장의 속도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의 문제로 국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뷰티 시장의 확장은 단순히 화장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톡스, 필러처럼 의료와 미용의 경계에 있는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고 휴젤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약은 이제 뷰티다. 이 논리를 대표해서 보여줄 종목으로
휴젤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년 1월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이 행사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떤 기업을 파트너로 볼 것인가를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열리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바로 휴젤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아무 회사나 초청되지 않습니다. 기술력, 시장성, 그리고 글로벌 확장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들만 테이블에 올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휴젤은 지금 국내 제약사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로봇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미국의 부채 시계입니다. 이 숫자,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현재 미국의 부채는 38.5조 달러, 하나로 5경 원을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은 3조 달러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 1년 예산의 약 8배가 단 1년 만에 불어난 속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이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엄청난 부채를 해결하려면 미국은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단순한 예산 조정이나 세금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대폭 올린다거나, 두 번째, 정부 지출을 극도로 줄이거나, 세 번째,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은 표를 잃는 정책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는 단 하나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략은 바로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전략, 즉 약달러입니다. 왜냐하면 2차 무역 전쟁과 미국 제조업 시장의 부흥을 외치는 트럼프에게 약달러 전략은 부채를 녹이고 수출을 늘리는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이 갚아야 할 부채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고, 달러 약세가 오면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싸져 제조업이 살아나고, 제조업의 부활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명예효과 100% 일치합니다. 즉 부채 해결 플러스 제조업 부활 플러스 정치적 성공, 이 세 가지가 약달러 하나로 동시에 해결됩니다. 미국은 통제 가능한 약달러를 원할 것이라 합니다. 아니 근데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 패권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약달러는 패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죠. 달러를 약하게 만들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부채 부담이 줄어들고 오히려 국가 체력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약달러는 달러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더 저렴한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해 패권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죠. 중국 위안화는 자본 통제가 있어 기축이 불가능하고요. 유로는 통합금융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달러의 지위는 약달러로 흔들릴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채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달러는 전 세계 자금을 신흥국으로 이동시키는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과거에도 미국은 약달러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미국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공식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이때 달러는 1년 만에 30% 하락했습니다. 이후 2002년, 2008년에도, 2012년과 2017년에도,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미국의 약달러 정책 기조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약달러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의도된 약달러 흐름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약달러 가능성을 말하는 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고요. 우선 그 신흥국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 한국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자,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정해진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미국 자금이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면 신흥국 통화 강세 현상이 뚜렷해지고요.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미친 수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자재나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폭발하게 됩니다. 끝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회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달러가 오면 돈의 방향은 확실하게 신흥국으로 향합니다. 그 신흥국 중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달러 약세에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건 사실 최근 모건 스탠리에서도 예측했던 내용입니다. 해당 뉴스를 보시면 내년 원화 가치가 상승세로 반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미증시 투자 확대보다는 한국 증시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건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국제신용평가사인 S&P에서도 한국 경제의 최악은 지났다면서 최근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을 2.3%까지 내다본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IMF에서 전망했던 1.8% 대비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세계 신용평가사가 한국 경제를 다시 상승 국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조업 강국. 한국은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업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반도체, 로봇, 배터리, 자동차 등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 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 흐름을 신흥국 랠리는 한국 시장의 강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한국 증시는 8배나 상승하는 대성장기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정책도 강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3000 시대 놀이가 본격화된 것인데요. 즉 이제 한국 정부도 성장 산업 중심의 장기 사이클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달러의 약세로, 안에서는 코스닥의 정책으로 이제 한국 증시는 역대급 잔치가 열릴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국면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장을 끌어올리는 업종은 시대마다 달랐지만 성장이라는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80년대는 수출, 제조업, 2000년대는 IT와 인터넷, 2020년 초반은 플랫폼과 2차 전지, 이제 다가올 2026년부터는 과연 어디일까요?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로봇과 AI 자동화는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입니다.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은 자동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로봇 도입은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AI 공정 혁신은 로봇이 핵심이죠. 한국은 세계적인 로봇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이클의 중심축은 로봇으로 연결됩니다. 증시의 상승 국면에서 동시에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성장 섹터들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 테마로 보기보다는 필연적인 물결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부채의 폭증으로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도 맞물리는 이 시점에서 모건 스탠리는 원화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S&P도 한국 성장률을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중첩됩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국의 성장 섹터와 특히 로봇 산업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서 특히 집중해야 하는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약달러가 만드는 신흥국 랠리. 그 중심에서 한국 로봇이 주도할 가능성. 바로 이겁니다. 이 흐름을 모두 하나로 연결해보면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번 사이클의 진짜 주도주는 로봇. 그 중에서도 움직임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봇 산업은 AI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AI는 두뇌지만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근육, 즉 액추에이터와 관절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누가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개발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더 강하고 더 정밀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가. 이 본질적인 경쟁으로 이미 옮겨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 하면 센서, AI, 카메라를 떠올리지만 정작 로봇 기술의 병목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로봇의 팔다리 관절을 움직이는 힘, 무게를 지탱하고 균형을 잡는 동력, 사람처럼 걷고, 앉고, 들고, 뛰게 만드는 근육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액추에이터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의 한 대기업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는 앞으로의 10년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보틱스 회사로 재탄생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그룹 전체 매출의 20%를 로보틱스에서 직접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도 단순히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임의 기술을 장악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액추에이터 내재화율이 아직 낮다는 점입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은 58조 규모까지 열리고 있는데 정작 부품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액추에이터 내재화를 통해 휴머노이드 독자 플랫폼을 확보하고 그룹 차원의 모빌리티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종목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움직임의 기술을 가진 기업, 관절 근육 힘을 담당하는 부품 기업, 현대차가 전략적으로 인수하거나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입니다. 바로 현대차 로봇 전략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휴머노이드의 근육과 관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바로 KNR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로 사람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센서가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힘을 담당하는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 즉 로봇의 근육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장 오래, 가장 안정적으로 개발해온 기업이 바로 KNR 시스템입니다. KNR 시스템은 단순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현대차 1차 벤더로 일해왔고 휴머노이드 전용 액추에이터를 가장 빠르게 시제품화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현대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로봇 내재화 전략과
KNR 시스템의 기술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움직임을 실제로 구현해줄 근육, 즉 액추에이터를 그룹 안으로 끌어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KNR 시스템을 현대차가 중장기적으로 인수하거나 지분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수요가 폭발할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봇 사이클에서 KNR 시스템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종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박 종목은 바로 SPG입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의 근육이 액추에이터라면 그 움직임을 실제로 조절하고 부드럽게 이어주는 핵심 부품은 바로 감속기입니다. 그런데 감속기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것이 휴머노이드 양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SPG는 가파른 상승세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SPG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감속기를 양산화했고 지금도 글로벌 기업들에게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감속기 회사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SPG가 만드는 감속기들은 산업용 로봇뿐 아니라 소형, 중형 구동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휴머노이드는 초정밀 제어가 필요한데 무조건 대형 감속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팔과 손가락, 발목 관절처럼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에는 SPG가 만드는 소형 감속기가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현대차는 지금 공장 자동화를 강화하면서 대규모 로봇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감속기 대량 공급 능력입니다. SPG는 이미 양산 능력이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현대차의 공장 자동화 로봇 사업 확장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부품은 감속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G는 로봇 산업 전체가 커질수록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여러분,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히 부품이 좋은 기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실제 생산 라인에 올리고 양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로봇 자회사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중심의 회사지만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대차의 공장 리모델링과 전기차 배터리 로봇 생산 체계 강화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로보틱스 조직을 그룹 전체의 핵심 사업으로 편입했고 로보스타는 용접 로봇, 물류 로봇, 조립 로봇, 검사 로봇 등의 자동화 솔루션을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공장, 배터리 모듈 공장, 그리고 앞으로 구축될 로봇 생산 라인까지 로보스타의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로보스타가 가진 기술은 휴머노이드 양산 과정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휴머노이드는 한두 대 만드는 기술보다 수천 대를 동일 품질로 생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차는 바로 이 양산 체계를 자기 그룹 내부에서 솔루션을 확보하길 원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로보스타입니다. 심지어 로보스타는 최근 현대중공업 계열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로봇 클러스터까지 준비하면서 향후 로봇 양산의 베이스 캠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 순환매의 흐름을 읽고 종목을 선점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터디 정보방을 열게 된 겁니다. 당연히 앞서 말했듯 100% 무료입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유료 리딩을 권유하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사기니 바로 차단하십시오. 저는 오직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시장 흐름과 메모리 가격, 리튬, 니켈 가격도 같이 체크하고 로봇주의 수급 순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바이오 수급이 어디로 튀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스마트하게 편승하는 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무료 스터디방 입장란에 체크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 링크 전달받으실 연락처만 작성해서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3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사실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크게 불리기 위한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에 대해 그리고 로봇 관련된 내용도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인사이트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AI 시대, ESS 시대, 2차 전지 시대의 진짜 변곡점을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